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는요.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행파의 어느 한 순간의 모습이고요. 나는 진동에 의해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폭을 한번 봅시다. 진폭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폭은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진동 중심 0의 지점에서 이 파동은 몇 cm까지 마루로 올라갔어요? 1cm까지 마루로 올라간 거고요. 1cm까지 다시 골로 내려갔죠? 그 얘기는 진폭이 얼마라는 거야? 2가 아니라 1이라는 겁니다.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파장은 3cm이다. 자, 파장은 어떻게 구해? 가번 그래프로 봐야 돼? 나번 그래프로 봐야 돼? 파장은요. 한 번 반복할 때의 거리니까. 가 그래프로 봐야 돼? 나 그래프로 봐야 돼? 가 그래프로 봐야겠죠? 그럼 한 번 반복할 때의 그 거리 몇 cm라고 나와 있어? 2c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 반복했을 때 그 파장은 2cm가 되는 겁니다. 3cm가 아니라 2cm예요. 그 다음 3번. 주기는 몇 헤르츠이냐? 일단 헤르츠의 단위부터 사실은 틀렸어요. 헤르츠는요. 진동수의 단위입니다. 주기는 그냥 시간이에요. 헤르츠는 진동수의 단위인데 주기를 한번 찾아보자면 얘네가 한 번 반복했을 때의 그 시간이 주기였지? 그럼 가 그래프로 봐야 돼? 나 그래프로 봐야 돼? 나 그래프로 봐야 하고 한 번 반복했을 때의 시간은 몇 초? 1초로 나오는 거라서 주기는 1초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파동의 속력은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지금 나온 게 파장이랑 주기였어. 파장을 주기로 나눠주면 뭐라 그랬어? 속력이라고 했었죠. 지금 나온 것만 봤을 때 파장을 주기로 나눠주면 속력입니다. 파장은 아까 2cm라고 되어 있었고요. 주기는 몇 초? 1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동의 속력 얼마? 2cm/s. 맞죠? 그 4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5번. 가에서 P점에 있는 친구의 매질은 어느 쪽 방향으로 운동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다음 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유추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매질들은 지금 여기로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야. 이 다음 순간의 파동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네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다음 순간의 파동의 모습은 당연히 이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그려진 걸로 그릴 수 있겠지? 근데 지금 P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물어봤어. P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얘가 지금 P점이에요. P점이 어디로 움직일 것 같아? 그렇죠. 이 다음 순간에는 P점은 전부 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요. 얘네들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까지 싸그리 위로 올라갔다가 얘네들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함으로써 이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점은 위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네. 4번이요. 네. 4번? 네. 진동수 1.5분의 1이라고요. 진동수? 파동의 속력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속력 구할 때 속력 구할 때 주기가 나왔잖아. 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진동수도 알아낼 수 있어요. 진동수는 1Hz예요. 그래서 뭐 2 곱하기 1을 해도 사실은 2 나누기 1을 해도 2잖아.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속력 2cm/s를 가지는 거야. 됐어? 그러면 파동의 기본 요소 됐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옵시다. 파동의 성질 볼 거예요. 자, 파동의 성질에는 크게 3가지가 나와요. 파동의 성질. 일단 기본적으로 파동은 직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파동은 직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다른 매질이 들어오질 않으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일단 성질이에요. 직진한다는 성질을 일단 가장 기반으로 두고 파동의 성질 첫 번째.
파동은 매질이 바뀔 때 반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파동의 성질 두 번째. 매질 속으로 굴절되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절이라는 꺾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대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성질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 간섭에 대한 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자, 반사랑 굴절을 먼저 한번 함께 봅시다. 우리는 이 반사와 굴절을 보기 위해 빛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꺾이는 현상을 살펴볼 건데요. 공기 중에서 빛을 쏴서 물이 있는 공간으로 빛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성질, 반사와 굴절을 함께 볼 거예요. 먼저 공기로 빛을 이렇게 입사했다고 쳐봅시다. 얘는 입사파예요. 공기적으로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반사가 일어나겠죠. 반사는 매질을 그대로 결국 매질이 바뀌는 이 지점에서 전부 반사하는 걸 반사라고 부릅니다. 그때 반사하는 요때의 각도는 혹시 뭐라고 배웠어요? 같다고 배웠었지? 반사할 때의 각도는 항상 같아요. 그런데 이 각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매질의 바뀌는 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뭘 내려서 법선을 내려서 측정을 하는 게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선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선은 매질의 수직한 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게 법선이에요. 그리고 이 입사파의 각도를 구하는 건 이 매질로부터의 각도가 아니라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다. 그 다음에 반사파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반사파가 되겠지. 반사파의 각도도 마찬가지로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입사파의 각도를 내가 i라고 놓고 반사파의 각도를 i'이라고 한번 나올게요. 요 매질에서 반사가 일어날 때 빛이 반사를 할 때는 반사의 법칙 뭐야? 입사한 각도와 반사한 각도가 항상 같은 게 반사의 법칙이지? 그래서 반사를 할 때는 이 입사파의 각도와 반사파의 각도가 항상 같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까지가 반사. 됐어? 그런데 파동이라는 건 굴절이라는 성질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굴절이라는 건 다른 매질로 추가해서 들어갈 때의 성질을 굴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굴절이라는 건요, 추가적인 개념. 굴절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양상이 바뀝니다. 굴절률이라는 건 나중에 할 거지만 굴절률이라는 건 굴절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기랑 물 중에 빛이 지나가기 더 힘든 매질은 누굴까요? 물입니다. 왜냐면 빛은 아까 전자기파라고 했지?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충분히 전달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받는 게 전자기파야. 따라서 물의 굴절률이 항상 공기보다는 커요. 매질에 따라 달라. 이게 바뀌면 또 굴절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는 거야. 굴절이 많이 된다는 건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의 그 힘든 양상이 훨씬 더 큰 친구가 물이라는 거겠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자동차가 지금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빛이라는 걸 하나의 자동차로 놓고 바퀴가 2개 달린 친구라고 한번 봅시다. 지금 입사를 해서 반사를 할 때까지는 전부 똑같은 속도로 갔겠죠. 왜? 매질이 그냥 공기니까. 근데 만약에 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흙탕에다가 비유를 해서 아스팔트와 진흙탕이라고 비유를 해서 아스팔트로부터 진흙탕으로 갈 때의 바퀴는 점점 어떻게 될까? 힘겨워하겠죠. 지금 여기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오른쪽 바퀴가 훨씬 더 먼저 닿았겠네? 더 먼저 닿았어. 그런데 물은 진흙탕이니까 얘네들의 속력을 감소시키겠죠. 그러니까 좀 더 힘겨울 거야. 얘는 더 갈 수 있는데 얘는 힘겨워할 거야.
그러면서 두 개가 같이 만나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따라서 매질이 지나가기 힘든 매질을 만나면 얘네들은 이렇게 굴절을 해요. 반면에 물이 아니라 아예 진공 상태였다면, 물이 아니라 진공 상태였다면 아스팔트 바닥이랑 좀 더 좋은 게 뭐였지? 자동차가 아스팔트 바닥보다 훨씬 더 빨리 빙판길을 지나간다고 한번 볼게요. 빙판길을 지나간다고 볼 때 여기 똑같이 들어왔을 때 이 바퀴는 빙판길이다 보니까 훨씬 더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더 빨리 많이 가서 이렇게 꺾일 것이고, 얘는 그대로 이 아스팔트 바닥 위에 있으니까 조금 속력이 얘보다는 작겠죠? 그러면서 같이 만나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굴절하기 시작할 거예요. 따라서 굴절률의 양에 따라 이렇게 굴절하는지 이렇게 굴절하는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됐어? 자, 굴절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줄 수 있어요. 각도는 전부 이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라고 한다 그랬지? 따라서 법선으로부터의 각도, 여기가 굴절각 R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굴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굴절각 R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파동이 굴절을 했다라는 건 I가 R보다 크기도 하고 I가 R보다 작기도 한다라는 걸 나타내서 굴절할 때는 입사각과 굴절각이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양상은 아까 봤듯이 굴절률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굴절의 특징이에요. 됐어? 그러면 파동의 속력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먼저 파동이 반사를 할 때에는 파동의 속력이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같은 매질로 들어와서 똑같이 같은 매질로 나갈 거야. 그 얘기는 얘네들의 속력은 그대로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속력은 아마 일정할 거예요. 이것도 일정할 거고, 이것도 일정할 거고, 이것도 일정할 겁니다. 그러나 굴절을 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이 상태의 상황을 먼저 볼게요. 물로 지나갈 때의 상황을 먼저 볼게. 자, 물로 지나갈 때의 상황은 아까의 상황보다 속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 굴절률이 큰 매질, 그러니까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힘겨워한다고 했으니까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감소할 거라 그랬지? 감소하다 보니 이렇게 꺾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속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거예요. 그러나 진동수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라는 건요, 나만의 템포야. 나만의 템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내가 지나가는 이 공간이 바뀜으로써 나의 부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얘를 만나서 부폭이 줄어들어. 그 얘기는 파장이 줄어든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속력이 변할 때는 파장이 짧아지는 거지 진동수가 짧아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진동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반사의 경우 속력이 그대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굴절의 경우 만약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이 짧아진 거고, 속력이 빨라지면 반대로 파장이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동수는 항상 같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 됐어? 여기까지가 반사와 굴절이에요. 마지막 회절 봅시다. 자, 회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파동이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도 심지어 아주 미세한 틈을 가진 장애물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걸 회절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걸 그려놓은 건 뭐냐면 파동의 마루 끝부분만 이렇게 연결해서 파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상 이거 1차원으로 보이겠지만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 면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는 파면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진동을 해서 이렇게 그려진 거고, 얘도 이렇게 진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여기에 만약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면 파동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만났어. 그것도 틈이 있는 장애물을 만났어. 그러면 얘네들은 회절이라는 걸 한답니다. 어떻게? 휘어간다. 여기서 이 장애물을 만나서 얘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런 장애물을 만나서 얘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따라서 화면이 이렇게 휘어서 전달되는 게 회절이라는 성질입니다. 이 회절이라는 성질은요,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나고요. 요 뒷틈이 작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이랑 소리 중에 파장이 훨씬 더 긴 건 누굴까? 소리예요. 빛이랑 소리 중에 파장이 훨씬 더 긴 건 소리야. 그 얘기는 소리는 회절이 잘 되고 빛은 회절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친구를 내가 바라볼 때에는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요.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면이 형성되어 쭉 직진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빛을 볼 수 있어 없어? 못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얘가 하는 말, 얘네들이 요 뒤떡가는 말 들을 수 있어 없어?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 회절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이 여기 파장까지 전달돼요. 그러니까 파장이 훨씬 긴 친구는 충분히 전달 가능합니다. 파장이 훨씬 길수록 회절이 잘 되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 틈이 하나 나 있다. 그리고 그 틈이 아주 미세하게 하나 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틈을 통해서도 회절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회절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잘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동의 굴절까지만 오늘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225쪽에 파동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굴절에 의한 현상은 좀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파동의 성질 중에서도 굴절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내용이 많아요. 파동의 굴절로 인한 현상 첫 번째. 물결파, 즉 파도가 진행할 때 현상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 파도라는 건 물을 매질로 가지는 친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파동이 진행하는 파면을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육지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달되는 게 파도일 거야. 그런데 육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심이 얕아져 깊어져. 얕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수심이 얕아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속력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오히려 이 파동은 저항을 많이 받게 돼요. 저항을 많이 받게 되니까 요 속력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속력이 작아진다는 건 누가 작아지는 거야? 파장이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파장, 그 파면의 길이, 파면의 폭이 줄어든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래서 속력이 줄어든다는 건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 얕은 수심으로 갈수록 파면의 폭이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굴절에 의한 현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빛입니다. 빛이 소리입니다. 소리가 낮에 들릴 때와 밤에 들릴 때의 상황을 한번 비교할 거예요. 소리가 낮에 들린다는 건 요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낮 동안의 온도가, 지면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낮 동안의 지면 온도는 하늘보다 높아요. 그 다음 밤 상황에서는 해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아스팔트 바닥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공기 온도보다 훨씬 낮겠죠? 온도에 따라 소리도 굴절합니다. 어떻게 굴절하느냐면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리는 더 빨리 움직여요. 더 빨리, 즉 속력이 커져? 그 말은 파장이 넓어져, 화면이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의 진행 방향은 이쪽 방향이겠죠. 반면에 훨씬 더 차갑게 식은 이쪽 방향은 밤에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전달됩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의 폭이 여기의 폭보다 줄어요. 그 말은 얘는 아래쪽으로 소리가 떨어진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거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낮에는 소리가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도 당연히 불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빛. 자, 빛은요. 빛의 불절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일상생활 물질, 렌즈. 렌즈는 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죠. 공기에서 진행하는 빛이랑 유리에서 진행하는 빛은 저 아까 얘기했던 불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절해요. 어떻게 불절하느냐? 불절률이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불절되고, 얘는 그냥 직진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쪽으로 직진했으니까 이렇게 불절됐으니까 이렇게 불절하여 쭉쭉 만나는 지점을 초점으로 만든 친구가 렌즈예요. 빛도 불절하기 때문에 렌즈를 만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기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기루라는 건 뭐냐면 사막에서 사실은 우물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막에서 우물을 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 우물이 많이 없을 뿐더러 이 우물을 찾아서 헤매면서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야. 신기루라는 건요, 사막은 상대적으로 아랫바닥의 온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낱말을 생각할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얘는 이쪽 방향으로 화면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빛은 항상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물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찾아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신기루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예시가 하나 더 있을 텐데, 보시면 바닥 위에서 우리가 신기루를 관찰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번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바닥 위에서 우리가 신기루를 보게 되면 신기루는 위쪽에 떠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이것도 위아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불절하는 현상에 의한 거예요. 따라서 불절은 전부 어떻게 일어난다?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니?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29쪽에 4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 파동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가, 빛이 통과하는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빛의 진행 속력은 달라진다고요. 그 다음에 나, 소리가 통과하는 매질의 종류가 같아도 온도와 밀도가 다르면 진행 속력이 달라진다. 뭐에 대한 설명이야? 요 세 가지 성질 중에 불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소리가 똑같은 매질을 갖고 있을지언정 온도와 밀도가 달라지면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 전부 불절에 의한 현상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반짝거리는 이유. 빛은 직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해. 그런데 우리 눈과 이 별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대기가 존재하죠. 대기도 마찬가지로 바깥 내부에서 진공 상태에서 대기로 들어올 때에 굴절하는 순간이 각각 다릅니다. 대기 입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이유는 대기와 굴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계곡의 수심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다. 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물에서 나오는 이 빛을 바라볼 거야. 그치? 사실상 이 물체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깊이도 마찬가지로 줄어서 보이는 거예요. 줄어서. 여기에서의 깊이와 그 다음에 우리 눈에서 볼 때에 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깊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뜨거운 철로 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이유. 왜? 온도에 따라서 대기도 달라지죠? 대기 온도에 따라서 이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기와 굴절하는 거, 아까 반짝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지랑이도 굴절을 위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종소리는 은은하게 먼 곳까지 들린다. 왜? 밤에는 소리가 땅으로 꺼지니까 은은하게 먼 곳까지 퍼지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은요. 사실 오늘 할 내용이었긴 했는데 전반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반사. 광섬유 내부를 진행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전반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전반사까지 같이 나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일단 교재 230쪽까지 풀어오시고요. 교재 220도 30. 그 다음에 나눠진 프린트물에 5번까지